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2년 정부가 10개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은행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좋으셨죠? 예, 이런 장도 있어야죠. 계속 하락만 할 수 없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폭락을 하더라도 반등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일단은 희망회복 금지입니다. 일단 희망회복 금지하시고요. 리스크 관리가 필수인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리고 오늘 다뤄볼 소주제는 외국인은 왜 삼성전자를 팔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이 벌써 새벽 1시 어지버. 예, 시장 컨티뉴시 플랜입니다. 지금 현재 4개가 가동되고 있고요. 남은 카드는 2가지입니다. 1일 가격 폭 제한 축소, 그리고 증시 개장 시간 단축. 궁극적인 컨티뉴시 플랜으로는 시장을 닫는 거죠. 필리핀은 지금 시장을 닫았습니다. 자, 외국인은 왜 삼성전자를 팔까입니다. 지금 패닉셀 수준이죠. 삼성전자를 파는 게. 지금 보시면 한국과 대만의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TSMC에서 외국인의 투매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17.7%, TSMC는 12.9%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 아직 많이 떨어지기 전이죠. 자, 그리고 외신을 보면 여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뭐 500억 달러만큼 타이완에서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만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게 지금 아시아에서 파는 순위를 보면 1등이 대만, 2등이 한국이죠. 여태까지만 해도 거의 뭐 대만에서 파는 게 이 정도면 5천억 달러죠. 5천억 달러. 약 60조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팔았대요. 그 중에 그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게 TSMC다. 자,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기업 2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TSMC죠. 지금 현재 시총은 삼성전자가 앞서고 있는데요. 한때 TSMC가 작년 말인가 삼성전자를 추월해버렸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 하나 뽑아내려고 제가 몇 시간을 찾아봤어요. 진짜 왜 이렇게 ROI가 안 나오죠? 아무튼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랑 TSMC의 주가표입니다. 이게 주가표인데 빨간색이 삼성전자고요, 파란색이 TSMC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과 부침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15년인데요. 이때 위안화 평가 절하나 그 다음에 한국 폭발 같은 막 사건이 있었죠. 한국이 아니고 항구입니다. 잘못 얘기했다가 이거 뭐 나라 전복시킨다고. 자, 이때 보시면 뭐 전체 이때가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이 있을 때를 보면 위안화 평가 절하 사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18년이죠. 이때 우리 참 고통받았죠.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예. 이때 제가 염증을 많이 느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 팬데믹. 그러니까 TSMC랑 삼성전자는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왜냐하면 둘이 업종이 같고요. 위치한 지역이 같습니다. 자, 이건 코스피와 타이완인데요. 이건 이제 국가의 지수입니다. 지수라고 보시면 그래도 타이완은 상승했네요. 미미하게나마. 코스피는 거의 뭐 지금 박스피죠. 다시 박스피로 회귀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때가 박스피였는데 뭐 박스피랑 진배 없죠. 이제 여기 왔으니까. 자, 여기 밑을 깨기 쉽지 않을 거다. 예, 12년부터 본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따지면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대만이랑 코리아도 같이 움직여요. 자, 여기서 일단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요. 둘이 같이 움직인다. 얘랑 같이 움직이고 얘랑 같이 움직인다. 근데 보면 지금 현재 팬데믹으로 신흥국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드러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달러권이에요. 거기다가 신흥국은 위험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해야겠죠. 지금 달러가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자산인 신흥국에서 대장주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수익 실현 중입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계속 상승해 왔어요. 이렇게 상승해 왔기 때문에 지금 파는 거는 손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약간 손실권을 왔다 갔다 하겠죠. 최근 2년 동안의 평균 단가를 보면 삼성전자의 평균 단가가 47,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면 2년치 산 거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손실이겠죠. 근데 그 전에 산 걸 팔면 손실은 아니다. 예.
이 정도니까. 예. 평균 단가 여기 있겠죠. 자, 그렇다. 이게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 캡 룰을 꽤니 많이 했잖아요. 30%. TSMC도 똑같습니다. TSMC도 대만에서 20-30% 사이를 차지해요. 이때 당시에는 24%였다고 합니다. 똑같네요. 이 두 개가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네요. 그럼 저기 투자자들도 똑같겠죠, 지금 우리랑. 지금 현재 TSMC를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아마 그쪽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 불황을 대비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얼굴, 비메모리 반도체의 얼굴이죠. 지금 이쪽이 이쪽으로 가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파이가 반도체라고 하면 약간 이 정도입니다. 이게 메모리고 이게 비메모리예요. 그 ASE도 있죠, 업체가. 아무튼 그렇고요. 디램 익스체인지 아시죠? 이거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거.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비메모리가 더 업황이 좋다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 예. 얘는 지금 올라서 떨어진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얘는 쭉 올랐다가 지금 이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없습니다. TSMC의 추세가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왜 아시아를 팔고 있고, 그리고 왜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죽도록 파는 게, 야, 삼성 망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예상치 못한 개인 투자자의 물결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적잖이 당황을 하고 있죠. 얘들 왜 이렇게 무한맵의 저글링처럼 달려오지? 이게 무슨 일이지? 투자자의 탁금은 왜 줄어들 생각을 안 하지? 대체 이 개미들 어디서 오는 거야?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 셈법이 꼬인 상태일 거다라는 저만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약간 이게 쌍바닥은 아니에요. 쌍바닥도 아니고 영머리 역경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러면 역 헤드앤숄더죠. 이렇게 해야지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V자 반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아름답게는 아니지만 영머리 역경을 찍고 올라가더라. 여기도 약간 영머리 역경을 찍고 올라가더라. 대형주니까. 기술적 분석이 좀 먹힙니다. 자, 보시면 공매도는 실종됐죠. 공매도 실종. 근데 외국인 누적이 지금 계속 팔다가 오늘 약간 샀죠. 네, 외국인이 샀습니다. 산 게 보이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포인트 하나 있는 게 신용이 줄었어요. 오늘 상승하면서 신용을 써서 들어왔던 개미들이 부사일생했다고 나갔습니다. 지금 신용이 계속 줄어야 돼요. 신용이 줄면서 좀 주가가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상승을 해야지 신용이 줄겠죠. 만약에 여기서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가 폭락한다라고 하면 신용이 다시 늘겠죠. 예. 둘이 제가 만든 이 차트에서 데드크로스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 신용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지금은 누가 봐도 신용 쓸 타이밍이 아니에요. 뭐 1000포인트를 깨면 모를까. 지금은 신용 쓰기엔 좀 애매하죠. 매도 피날레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단기 상승은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신용이 오늘 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줬어요. 신용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되게 의심스러운 겁니다.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지금 이거는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었는데요. 이 이빨 빠진 것들이 계속 눈에 거슬리네. 제가 채워넣어야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이 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해서 이렇게 빠지더라도 다시 외국인 추세가 쌍바닥을 찍고 온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쭉 사는 게 아니고 사다가 팔고 사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보면 자, 외국인 비중도 야 커서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외국인 비중도 쌍바닥을 찍더라. 이렇게 예, 외국인 비중도. 그러니까 한번 낚시를 한다는 겁니다. 낚시를 한번 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약간 요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는 게. 야, 이거 진짜 하락 추세. 예. 하락 추세인데 지금 하락 추세를 너무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바닥이 찍힌다는 거예요, 결국엔. 보시면 알겠지만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영원한 상승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한 번만 더 크게 빠지면 진짜 멀리 갈 수 있는데, 예, 진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단계면 어떡하죠? 예, 2단계면 어떡하죠? 2단계면 어떡하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정적인 하락은 비정적인 상승을 불러온다. 오늘 같은 날이죠. 자, 악재, 호재 보시면 계속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중에 루머는 조심하시고요. 언제 어떤 루머가 돌지 몰라요, 갑자기.
IMF에 뭐 수장이 방문했다더라. 뭐 이런 뭐 루머가 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상기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미증시의 폭등이 바닥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바닥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바닥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이 내용 중에 한 가지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리먼 사태 차트인데요. 이때입니다. 갑자기 하락하다 반등을 했죠. 이렇게 크게 반등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때 뒤를 한번 이렇게 잘라보면 이까지 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와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락해 버렸다는 거죠. 저것이 리먼 파산 때문이야?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리먼 파산은 여기입니다. 리먼 파산 이후에 움직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뉴스를 보시면 뭐 다른 건 다 제외하고요. 다른 것도 아니네. 한 개 제외, 이거 뭐 제외하고. 자, 국제 공조효과. 자, 지금 뭐 2 트릴리언 달러를 푼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00조 원을 푼다. 이런 뭐 얘기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거 하락 직전이에요. 자, 코스피 미증시 폭등의 장중 1350 돌파. 자, 좋아요. 미증시가 폭등해서 우리도 폭등했다. 자, 코스닥, 코스피 연이틀 상승 사이드카 발동. 아, 이것만 보면 진짜 앞으로 진짜 증시가 그냥 로켓 뚫고 막 코스피 4천 뚫을 것 같은 기세죠. 예. 이때 얼마나 개인 투자자가 환호를 하고 신용을 쓰고 들어왔을까요? 예, 느껴집니다. 이런 뉴스들이. 자, 금융위기 진정 국면, 코스피 급등 이런 뉴스들이 난무했어요. 자, 근데 방금 뉴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때 뉴스를 보면 자,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요. 아까 뉴욕 증시 폭등했다는 뉴스 보셨죠? 근데 뉴욕 증시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폭등했었는데 뉴욕 증시가 갑자기 급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욕 증시, 미국 증시의 폭등, 우리나라 증시의 폭등이 영원한 상승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바닥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사례를 보면 그래요. 불과 14일에 계속 상승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주말이 지나고 이렇게 됐어요. 코스피 하락. 미증시가 갑자기 급락해 버리면 코스피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 그냥 뭐랄까 미증시 선물을 보면서 야 미증시 선물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야 그냥 이 코스피 레버리지 자 종가에 들어가자.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외 증시 호조 건설 부양 대책에도 증시는 시큰둥하다. 예. 이렇게 되니까 하락을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제가 매매한 내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괜히 단타를 종용하는 것 같아서 단타 안 치고 그냥 보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ETF를 매매했고요. 팬데믹 관련 단타를 쳤습니다. 예, 단타를 쳤고 오늘 코스는 이렇습니다. 레버리지 가지고 있었죠. 팔고 인버스를 샀습니다. 인버스 팔고 그다음 다시 레버리지를 샀어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를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 코덱스 레버리지의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인데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재밌는 뉴스라서 붙여놨습니다. 공매도 끝난 줄 알았더니 개미의 탄식이라는 건데요. 자,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왜 공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거죠? 라고 하는데요. 공매도 물량은 지금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있어요. 오늘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자, 하나, 둘, 셋,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이거 제가 말하기 전에 답이 안 나오신 분들은 안 보시는 거죠? 공매도 참고. 예, 오늘은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삼성전자의 2배였습니다. 하지만 미미했죠. 거의 한 37억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15억쯤 돼요. 그러면 37억 정도면 한 2만 주 됩니다. 2만 주. 지금 셀트리온 그 주가를 생각해 보면 2만 주라는 공매도가 평소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2만 주가 한우가에 터진다고 하면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외국인 공매도는 빵이래요.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예, 유동성 공급자 및 시장 조성자 허용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막았죠. 막아서 공매도 금지 첫째 날에 공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확 줄었죠. 예외적 공매도 허용 방침에 강력 반발해서 없앴대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시장 조성자 공매도 금지 종목도 항시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을 위한 장치로 종종 이용되고 그리고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항상 업팅 룰 적용이 배제된대요. 이 포인트를 보니까 좀 제가 이상했습니다. 시세 조정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거 업틱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매도에서. 공매도는 무차익 공매도도 중요하겠지만 업틱률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뭐 시장 조정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넘어가시고요. 이거 댓글인데요.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6개월 한다고 했더니 거짓말이었네. 눈 속인 국가도 사기치네. 우리인이 아이 뭐야. 아니 이런 말도 안. 이거 완전 사기 도박판이었네. 자, 이런 얘기를 댓글에서 아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성도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시황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지금 공매도가 거의 빵에 수렴하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사를 씀으로써 공매도가 아직 허용되고 있다라고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매도 금지 시행일 D-1일 대비 공매도 금지 시행일에 84%의 공매도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장 조성자와 호가를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발생한 게 그 직전 날에 44%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수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평소에 시장 조성자들의 비율이 최소 44%는 된다를 전제하고 평균을 내서 보니까 2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치 대비 비율을 보니까 이때 당일이 120%. 그러니까 평소에 일어나는 공매도 양보다 1.2배가 많았어요. 이러니까 좀 머리가 아픕니다, 갑자기. 금감원에 문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 조성자의 업틱률 예외가 진짜인지, 그리고 공매도 거래 첫날의 시장 조성자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만약에 시장 조성자, 평소에 일어나는 공매도의 대부분이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면 골치 아픕니다, 이때부터. 업틱률 예외 조건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업틱룰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면 제가 분석했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확답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외신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오픈 샤플리 하이어. 높게 오르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그 US 콩그레스에서 페이즈 3 패키지를 테이크했답니다. 2트릴리언 달러죠. 그 다음 오일 프라이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안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라가고 있는데 US 사우디의 얼라이언스가 형성된답니다. 좋아요. 근데 러시아에 사인이 없대요. 오케이. 자, light end at the end of 이태리. 이태리의 터널에 빛이 보이나? 라는 건데요. 지금 보자. 뭐야 이거? 지금 눈에 안 들어오네요, 약간. 디클라인.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증가세 수가. 자, 그리고 worst ever PMI. 지금 PMI 수치가 별로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GM이 16빌리언 달러를 땡겼답니다. 신용으로. 많이 오르고 있겠네요. 쟤네도 지금 자금난이었는데. 자, IOC 도쿄올림픽 2021년 여름까지 연기한다. 이게 1년만 연기가 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기하네. 왜냐면 내년에 무슨 또 스포츠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뭔지 지금 아마득한데 월드컵이었나? 아닌데.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한국 의료장비 지원해달라. 문 대통령 최대 지원. 좋네요, 이런 거. 이렇게 되면 한국 의료장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반등할 수 있겠죠.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 정답이네요. 최대한 지원하겠다보다는 훨씬 나이스하네요, 답변이. 자, 감봉 휴직 급전 방어, 대기업들 비상경영에 돌입했답니다. 자, 아시아나, 오일뱅크, 한수원, 이스타, 두산중공업 이런 애들은 이 긴 터널을 지나가면 괜찮아질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인건비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영업실적이 괜찮아질 겁니다. 백조 단비의 증시 급 반색, 제때 지원이 관건. 자, 맞습니다. 기관이 대량 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렸고 외국인은 결국 순매도로 마감했지만 유가 증권 시장에서 장중 지난 4일 이후 처음으로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왜 하죠? 증시 안정기금과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중요한 거죠. 지금 거의 100조 원. 그리고 이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좀 씁쓸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세요. 자, 베트남이 한기업 우대는 계속 한다면서 삼성 LG 엔지니어 추가 입국을 허용했대요. 얘들 우리 그 입국 금지했던 거 아시죠? 그때 난리 났잖아요. 삼성 LG 엔지니어들이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댓글을 보시면 베트남이 우리나라 이게 베풀이에요.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무례한 못된 짓을 할까. 베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블라블라. 베트남이 이런 건방진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이 댓글이 압도적으로 베스트 리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랜덤 샘플링 이론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의견을 동의할 거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때 그 팬데믹 관련 영상을 찍었을 때 과연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른 데는 있어요. 그때 제가 말한 내용 중에 그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 중국의 속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퍼질 때. 그때 제가 그것을 옹호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처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은 처사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 팬데믹이 완화되고 나면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거다. 왜냐면 우린 사드 배치 이후로 중국 관계가 급 냉각돼 있어요. 냉각돼 있는데 우리 이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나면 중국 애들이 기억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메일로 욕을 좀 먹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예, 저한테 이제 항의 레터가 계속 오더라고요. 마치 뭐 국민청원도 아닌데 저한테 막 중국 당장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데 지금 뭐 그딴 소리 하고 있냐? 네 눈에 돈밖에 안 보이냐? 막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생비난을 받았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역으로 당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입국 금지를 시켰으면 중국 애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맞겠죠? 예. 자기들이 엄청 팔아줘가지고 지금 한국이 먹고 사는데 이 건방진 놈들 하면서 막 이런 형성되겠죠. 우리가 그때 도와주고 나니까 걔들이 막 야 다음부터 삼성폰 쓰자 막 이런 막 댓글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좀 그때 저를 욕하신 분들은 좀 예, 사과까지는 아니지만 아 그래 저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면 중국 관련주가 진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한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입국 금지 다 한 나라들 지금 팬데믹 안 걸렸나요? 예, 그게 완전 100% 처방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의 정책이 저는 맞다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 예, 지금 보시면 안 좋게 나왔죠. PMI가 예측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왜 좋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측치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신규 주택 판매는 상승했고요. 이거는 2월인데 신기하네요. 근데 2월에는 제대로 심하지 않았어요. 3월은 하락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3월 25일이니까 4월 25일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겠구나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 상승하는 장이라서 이런 뉴스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내일은 제12차 대형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위기관리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뭔가 스티뮬러스 플랜이 나오겠죠. 자, 지금 현재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저 최근에 정치 테마주를 좀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입니다. 좋았죠? 아주 나이스, very nice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자, 이게 쭉 우상향을 가져온다? 아니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정도로 접근하시면서 리스크 해지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이럴 때는.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아닙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예. 왜냐하면 확실한 방법도 아닌데 괜히 말씀드렸다가 따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대차거래 잔고가 또 늘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삼성전자만 샀습니다. 나머지는 다 팔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샀는데 매도로 잡힌다. 그리고 선물 움직임을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이거 같이 보시고요. 뒤에서 코스닥 양시장 샀어요. 대차거래 잔고가 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대차를 해가면 이게 왜 해가는 거죠? 공매도를 못 하는데. 예, 6개월 뒤에 써먹으려고 지금 대차거래를 하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저는 공매도 금지가 증시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같은 장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공매도가 허용이 됐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흐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업틱 룰 지키면요. 이 나쁜 놈들이. 자,
투자자 예탁금 늘고 있습니다. 계속. 대체 이건 이 마르지 않는 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신기하네. 신용융자가 10% 줄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좀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아련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용융자가 10조였어요. 10조였는데 지금 4조가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신용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신규 신용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은 좀 줄었지. 오늘은 삼성전자의 신용이 좀 줄었습니다. 삼성전자 신용이 한 몇백억 줄었을 거예요. 오늘 30만 주가 상환이 됐으니까 30만 주면 계산해 보시죠. 예. 자, 계산을 하면 자 이거 뭐야? 자 4만 오늘 얼마였죠? 4만 5천 원 곱하기 30만 하면 135억입니다. 자, 135억에 신용이 줄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주네요. 아무튼 그 정도인데 이 사조가 줄어든 게 전 계속 이게 개인이겠죠. 당연히 개인 좀 신용이 줄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창 장이 좋을 때 그 신용 들어간 것들에 대한 반대 의미겠죠. 오늘도 뭐 투자자 그 관여가 많다라는 공시랑 그 다음에 소수 지점 그 거래 집중 공시가 좀 많이 떴습니다.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용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정도는 우리가 체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래봤자 또 다음에 만약에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다시 급락장이 오면 이 상황이 또 발생할 겁니다. 왜냐면 전 계속 이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2018년 10월에도 그랬고요. 2019년 5월인가 그때 하락장 때도 그랬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경제 지표인데요. 지금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고 아이쉐어는 11% 오르고 있는데 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달러가 하락하는 거랑 대한민국이 상승했는 거랑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바이오텍이랑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인텔이랑 마이크론이 많이 오르고 있겠죠. 이것도 진짜 이거 그때 그 외국 기자분께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 이끌어간다라는 그 기사가 갑자기 눈에 와닿네요. 아니 뭐 일본도 많이 올랐어요. 일본도 많이 올랐고 한국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유로스톡스도 오르고 있고요. 닥스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미국채 10년물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미국채 3개월물은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정말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라. 예, 지금 야간 선물은 상승하고 있고요. 자, 한번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요. 자, 코스피 외국인이 뭐 그저 그랬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삼성전자를 사면서 다른 걸 팔았다는 건데 다른 걸 판 거 보면 공교롭게도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보이네요. 현대모비스랑 현대차는 오늘 정의선 회장이 좀 샀다고 했죠. 이틀치 연속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거 외국인이 파는 걸 샀네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재밌네요. 호가를 올리면서 샀다는 겁니다. 오, 진짜 주주사랑이 남다르시네요. 책임 경영이 이런 겁니다. 아무튼 예, 셀트리온 굉장히 많이 샀고요. 저는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팔고 나왔습니다. 예, 팔고 나왔어요. 발바닥에 각질 잡은 게 확실했습니다. 예, 각질 좀 뗐어요. 자, 그리고 비차익 거래를 좀 샀는데 지금 보시면 투신이 좀 샀어요. 연기금이 산 거는 뭐 원래 사는 거니까. 투신이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보이시죠? 이 현물을 끌어당기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예, 이렇게 또 투신이 선물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외국인이 지금 1조 가까이 또 팔았어요. 오늘은 이런 기사 안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며칠 전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랑 투신이랑 이렇게 엇갈린 경우가 있었는데 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신이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또 폭락할 때 선물을 다시 팔아새겼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또 내일 또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서 얘가 또 선물을 파는 짓거리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진짜 얘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발.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는 것만큼 진짜 멍청해 보이는 게 없어요. 금방 뽀록 납니다. 제가 제일 극혐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자, 코스닥은 참 이 양시장에 개인 투자자 매도가 나오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묘한데 지금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생각해 보면 진짜 아찔하긴 합니다. 아찔하긴 해요. 보시면 대형주 위주로 상승했죠. 시장이 반등할 때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한다를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더라도
폭락장에서는 단타를 치더라도 대형주로 하셔야 됩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대형주로 하자. 예. 소형주를 예, 이게 왜 떠있냐? 예, 인버스 샀습니다. 인버스를 샀어요. 자, 코스피를 보시면 제가 매수 영역 찜으로 했던데 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됐죠. 리먼 브로더스 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던 걸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야, 이 또 왜 이래? 툴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일단은 반등을 해줬는데요. 거래량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올라가줘야 돼요.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쭉 터지면서 그 양봉을 그리더라도 그 뒤에 하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거래량조차 없는 이런 양봉이 발생하니까 에라이 싶은 거예요. 예, 진짜 에라이 싶은 겁니다. 거래량이 좀 올라와줘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와줘야 됩니다. 자, 101. 자, 코스닥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 영역에 계속 놀고 있긴 합니다. 놀고 있긴 한데 지금 왜냐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원래 위치가 달랐어요. 예, 원래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이격도도 다르고 서로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예, 지금 이 부채살이 왜 발음이 안 돼? 부채살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시면 다시 언젠간 좁혀집니다. 이격이. 근데 이 부채살이 벌어질 때 팔고 여기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 뭐 이득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격도를 이용한 매매는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격도가 또 상승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예,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데 지금 저항선이 애매하긴 합니다. 저항선이 482예요. 저항선에서 끝나긴 했네요. 그 다음 저항이 540입니다. 머네. 예. 먼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쌍바닥까지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최소한. 예. 이대로 쭉 올라가면 뭐 제가 가진 게 올라가니까 뭐 나쁠 거 없고요. 예. 자, 아이시아는 지금 10% 오르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10% 오르고 있으니까. 11%? 이까지 왔네요. 이까지 왔으니까 후행을 하고 있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맞죠? 예, 이까지 왔네요. 아이시아는 후행을 하고 있다. 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후행하는 걸 봐서 뭐합니까? 중국 상해 종합지수. 아, 현실 라인에 걸쳤네요. 현실 라인에 걸쳤어. 얘도 좀 오늘 그냥 뭐랄까 봐준 느낌? 엄청난 매수세가 폭발하면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나스닥은 지금 7% 상승하고 있으니까 7%. 얘들도 저항선이네. 일단은 얘들은 추세 하단에 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승이 지속되려면 예, 굉장히 좀 힘들 겁니다. 얘도 예. 아무튼 예, 좀 이거는 좀 지켜보시죠. 예. 이거는 지금 추세를 판단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여기까지고요. 예.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상승했으니까 다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이때 이후부터가 진짜 실력입니다. 진짜 실력이에요. 반등은 시장이 가져다 준 거고 여기서부터 위기 대응 능력이 서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은 단기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만 하고 있고 시장이 쭉 상승해주면 제 중장기 포트는 지금 거의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중장기 포트가 좋아지는 거고 단기 대응 포트는 그냥 현금으로 남는 거죠. 약간 아까 말씀드리려다 만 게 약간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험 많으신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